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진 전북 전주시 을 선거구에서 통합 진보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진보당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남은 임기는 1년 2개월로 길진 않지만요. 원외 정당이던 진보당의 국회 진출은 여러 시사점을 주는데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직접 연결해서 당선 소감 비롯한 의정 활동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입니다. 의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당선 동시에 바로 임기가 지금 시작된 상황인데 임기가 네, 1년 2개월밖에 안 돼요. 네, 일단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소감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보당과 저 강성희에게 너무도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과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보당은 이미 당원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진보당이 이제 국회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정치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중당 통합 진보당 좀 후신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진보당. 네, 굳이 얘기하자면 네. 계승해 왔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러면 몇 년 아니지만. 만에 의회 진출을 한 겁니까? 지방의회는 저희, 이번에 많이 했지만. 네. 저희 당 소속 의원께서는 민중당 시절에 울산의 김종훈 의원과 아하. 두 분이 계셨고요. 지금 이제는 저희 진보당으로는 처음으로 원내 진출한 겁니다. 진보당으로는 처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상임위 네.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상임위 그래야겠죠. 정하셨습니까?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국방위 인원수가 좀 부족하다. 네네. 국방위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국방위에 가야 된다면 국방위 가야겠죠. 약간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전문성하고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노동운동 국회의원들이 예. 다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당연히 다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다 다릅니다. 네. 근데 그러면 국방위 가실 분들은 다 국방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가야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아닙니다. 예. 네. 본인이 원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글쎄요. 저는 어느 상임이든 다 상관없는데요. 네. 국방위라면 국방위도 좋고 네. 다 어디도 다 좋습니다. 어디든 당에서 다 논의해서 예. 좋은 곳으로 어느 곳에서라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표율이 26.8%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좀 적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표성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문 제기하는 쪽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정치 불신을 실제로 표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투표율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어떤 26.8%의 투표율은 지금까지 기득권 양당 정치에 불신을 느끼는 분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진보당 강성이 정치 신인 진보당 강성의 불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투표율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전주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운동 내내 민심을 어떻게 보고 계셨던 겁니까? 특히 전주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고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왜 없냐. 그래서 진보당 강성희가 이번에 가면 글쎄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한테는 똑소리 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저는 이번 선거에서 놀랐던 것은 안혜욱 후보가 10%를 넘게 득표했다는 거예요. 무소속 안혜욱 후보. 네. 그분이 원래 이쪽 전라
전라도 쪽 아니고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대구 쪽인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등록하자마자 여론조사에서 8%대가 나왔고 네. 실제 10%를 넘겼거든요. 어허. 저는 이것이 우리 전주 시민들이 비록 뭐 생전 처음 보는 경상도에서 오신 후보지만 음흠. 이분한테 10%를 넘겨줬다는 것. 네. 그리고 진보당 강성에게 40% 가까운 표를 줬다는 것. 네. 이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른 선거구 중에 특히 울산도 보면 뭐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또 네. 구의원 선거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거든요. 네. 이것도 네, 좀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기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민생은 전혀 뭐 챙기지 않고 있고 검찰 독재하고 있고 친일 매국 행위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모두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러한 어떤 분노가 표출된 표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질문도 좀 그렇지만 그 같이 이제 했던 임정혁 후보 뭐 네네.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네. 민주당 출신이었기도 하고 네. 민주당은 왜 이렇게 또 그만큼 또 못 받았을까요? 아, 글쎄요. 이곳 사실 전주에서는 네. 민주당 하면 그냥 시쳇말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동네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뽑아줬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맞서서 윤석열에 맞서서 음흠. 속 시원하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주 을의 경우 민주당에는 이 결과가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번 저기 선거 결과 제대로 어, 싸워라 이겁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더 하나로 단결해서 음흠.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네. 특히 야권 전체를 단결시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뭐 계속 야권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더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8%를 득표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대선에 보니까 네. 또 지방선거에서는 한 15% 정도 네, 전주에서 맞습니다. 득표를 했는데 거의 네. 반토막이 났는데 왜 이런 네.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오로지 대통령 심기만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당연히 전주 시민들이 이런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민 후보가 작년 전주시장 나오셨을 때 15% 득표하셨거든요. 아, 근데 이게 반토막 난 거예요. 똑같은 후보가. 예.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지켜본 전주 시민들의 어떤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이제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한석 진보당의 역할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남은 임기가 1년 2개월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1년 2개월이 전체 저의 임기이고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데요. 진보당과 저 강성희는 네. 선명 야당답게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전체 진보 민주 세력을 단결시키는데 힘을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성 정치가 외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특히 민생 문제를 전면화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강성희 의원님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시고 또 전국 택배 노조에서도 사무국장을 활동했는데 이 당원도 좀 노동자가 많잖아요. 막 네, 의회 그렇습니다. 활동도 여기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물론 저는 이제 노동자 출신이고 네. 민주노총의 후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한국노총 노동자들과도 많은 연계를 맺고 노동자의 권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네. 다만 저의 의정 활동이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대부분 다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네.
민생을 지키는 의정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노동계 현안 중에 주 69시간으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또 그리고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윤석열 정부도 사실 저출생 인구 감소 정말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 인구 소멸 위기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이 여성의 독박 육아, 경력 단절, 불안한 일자리 등이 그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69시간 노동을 하면 누가 애를 돌보고 어떻게 애를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69시간은 저출생을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 빼고 모든 물가가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전기세니 난방비니 뭐 기초생활비가 다 오른 조건에서 그렇죠. 만약 이 최저임금마저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서민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한다, 상특검 즉각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네네. 뭐 민주당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좀 설정하려고 합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저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진보당의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진보당 메시지다 이거는. 네. 네네. 이거 진보당의 당론입니다. 당론이다. 네네. 그런데 저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옳은 일이면 민주당하고도 정의당하고도 또 어떤 당하고도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지만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우리 진보당의 입장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당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협력하고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될 우리의 어떤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지금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특검도 지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장하는 게. 예. 그런 차이가 사실은 되게 크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당 저 강성희가 국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야권의 단합을 위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와 어떤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의당도 좀 설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정의당하고도 당연히 많은 논의를 당연히 해 나가야 될 거고. 특히 특검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국민의힘하고 같이 좀 대장동 특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 입장이 지금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하나로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이런 것을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의 정치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뭐 다짐이라든지 포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신 얘기가 도대체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왜 여의도에만 가면 사람이 변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정말 변하지 않겠다. 지금 주민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눈빛들 잊지 않고 여의도에 가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